그 형성된 세균의 집단, 콜로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 콜로니를 한 마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해가 가시나요? 좀 어렵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세균을 그 배지에 이제 깐다고 하는데 스프레딩을 한 다음에 거기 생기는 이 콜로니들을 셉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약드래브의 칼로리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유산균 제품 많이 드시죠? 자, 그 포장이나 광고에 보면 자, 이 제품은 뭐 10억 균주가 들어가 있다, 뭐 100억 균주가 들어가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. 그만큼 뭐 많은 균수를 보장한다, 뭐 이런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 뒤에 한번 읽어보셨나요? CFU라는 단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유산균이 뭐 100억 마리가 들어있다, 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100억 CFU가 들어있다, 뭐 아니면 뭐 1000억 CFU가 들어있다, 뭐 이런 식으로 CFU라는 단위가 써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그 CFU가 어떤 단위인지 설명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져볼까 하는데요. 자, 이 CFU는 콜로니 포밍 유니트라는 이제 풀네임을 갖고 있는 그 약자입니다. 자, 우리가 보통 유산균 하면 세균이죠, 세균. 그래서 이제 세균을 카운팅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단위인데요. 야, 이게 실험을 사실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, 자, 우리가 세균을 배지에다 키웁니다. 여러분들 뭐 이렇게 동그란 배지 보셨나요? 이 한천으로 만든 이제 배지인데, 그 배지에는 이제 그 세균이 살 수 있는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 균마다 배지의 구성이 다릅니다. 유산균을 우리가 이제 도포를 해서 스프레딩을 하게 되면은 그 균이 배지 위에서 자라겠죠. 그러면 이제 한 마리 세균이 예를 들어서 어느 배지 위치에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계속 분열을 하면은 처음에는 한 마리였던 것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동그란 형태의 어떤 점 같은 형태로 보여집니다. 그 안에는 아마 그 세균이 굉장히 많은 수의 세균이 몰려있는 형태지만은 처음에 그 어떤 세균 한 마리가 거기 자리를 잡아서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 형성된 세균의 집단, 콜로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 콜로니를 한 마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해가 가시나요? 좀 어렵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세균을 그 배지에 이제 깐다고 하는데 스프레딩을 한 다음에 거기 생기는 콜로니들을 셉니다. 몇 개의 콜로니가 생겼으니까 이걸 역으로 계산해서 1ml당 몇 마리의 세균이 있다,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. 물론 세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현미경으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. 뭐 사이즈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현미경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세균들도 있고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들도 현미경으로 관찰은 가능합니다. 굉장히 작긴 하겠죠. 또 거기다가 이제 형광물질 같은 걸 입히게 되면은 또 눈으로 또 쉽게 관찰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왜 이 CFU라는 콜로니를 세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유산균을 셀 때 쓰느냐?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CFU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살아있는 균주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. 우리가 현미경으로 균의 모양을 관찰하죠. 했을 때 그 균이 과연 이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죠. 하지만 얘를 배지에 도마를 해서 그 콜로니를 확인을 하면 살아있는 균만 자랄 거 아닙니까? 죽어있는 균은 안 자라겠죠. 배지에 정착을 했어도 눈으로 안 보이겠죠. 자라지 않겠죠. 콜로니를 형성하지 못하겠지만 살아있는 세균은 콜로니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 CFU 단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살아있는 균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즉 살아있는 균주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요즘에 그 PCR이라고 많이 아시죠?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워낙 유명해져서요.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양성, 음성으로 구분하는 이제 진단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었다, 뭐 PCR 검사 양성이었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, 자, 이 PCR 방법도 세균이나 바이러스, 뭐 곰팡이 다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, 자, 그러면 PCR 방법은 살아있는 세균 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나 죽어있는 바이러스 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? 네, 정답은 그렇지 못합니다. 자, PCR 방법은 어떤 시료가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어떤 특정 유전자를 증폭해서 뭐 있다 없다 아니면 뭐 얼마나 있다를 분석하는, 그러니까 정성과 정량이 다 가능한 방법인데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판단하지는 못합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어있는 미생물이 있다고 해도 죽어있어도 어쨌든 유전자는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는 어떤 세균 또는 바이러스도 검출을 해낸다는 거죠. 물론 뭐 코로나
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야 숙주인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다 살아서 어떤 뭐 우리 몸에서 복제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얼마냐 뭐 죽어있는 바이러스가 얼마냐 이렇게 판단하기 사실 의미가 없다 보니까 PCR 방법만 가지고도 진단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데요.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살아있는 균주가 얼마나 있는지 또 그 중에 죽어있는 균주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봐서 또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뭐 영구적으로 있거든요. 혹시나 그 제품을 봤는데 CFU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신 분들도 있죠. 또 찾아봐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또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지도 몰라서 프로바이오틱 제품에 나와 있는 CFU라는 단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간단하게 그 CFU는 그 제품의 초기 만들었을 때 살아있는 유산균의 숫자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